점심을 먹고 난 후에 5교시는 언제나 지옥이다. 배는 부르고 몸은 나른하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린다. 12월의 차가운 공기마저 히터 바람에 섞여 교실을 졸음의 늪으로 만들었다. 나는 턱을 한쪽 팔에 괜 채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명가량의 아이들도 비슷한 상태였다. 누군가는 아예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호는 이미 집에 가 있는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앞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여자가 들어왔다. 아니, 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맞을까?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그 존재는 머리를 산발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엉켜붙어 있었고 옷은 몇 날 며칠을 입은 듯 때가 찌들어 있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수업 중인 교실에 저런 행색의 사람이 당당하게 앞문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선생님은 여전히 칠판에 수식을 적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맨 앞줄에 앉은 현정이도 졸다가 깬 옆자리 민수도 아무도 그 여자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뭐지?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혹시 내가 졸다가 꿈을 꾸는 건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여자는 누더기 옷을 나풀거리며 교실 안을 걷기 시작했다. 가지런히 놓인 책상 사이의 길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나는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려 여자를 힐끗 쳐다봤다. 그 순간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재빨리 시선을 거두고 턱을 팔에 괜 채 수업에 집중하는 척했다. 에이, 저 여자 설마 귀신이겠어?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나는 평생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가위 눌림 한 번 당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영역 같은 거랑은 거리가 먼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겠지. 다들 졸려서 못 본 거고. 하지만 여자는 계속 교실 안을 배회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몇몇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지수가 푸는 수학 문제를 들여다보다가 지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하은이의 볼펜에 달린 달랑달랑 움직이는 인형을 보더니 어린아이처럼 양손으로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박수 소리도 오스치는 소리도 숨소리도 완벽한 무음이었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수많은 공포 이야기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저승의 존재는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자, 여기 3번 문제 풀어볼 사람? 선생님의 목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눈 마주치면 지목당하니까. 오늘은 12월 4일이네. 12에서 4를 빼보자. 8번 나와. 의자를 뒤로 빼는 소리가 들렸다. 8번 학생이 일어나는 소리였다. 나는 안심하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여자가 맨 앞줄에 앉은 현정이 뒤에 서 있었다. 그리고 손으로 현정이의 목을 가로지르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칼로 목을 긋는 듯한 동작. 천천히, 정확하게,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익숙한 손놀림으로. 휙 마이너스. 나도 모르게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휙 마이너스. 여자의 머리가 기계처럼 내 쪽으로 돌아왔다. 산발한 머리카락이 공중에서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교과서에 시선을 박았다. 펜을 쥐고 바삐 움직이며 공부에 열중하는 척했다. 제발 눈치 못 채기를. 하지만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시선. 그 여자 아니겠지? 다른 애들이 날 쳐다보는 거겠지? 나는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 살짝 들어 올렸다. 더러운 옷자락이 보였다. 내 책상 바로 옆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에 쥔 펜이 땀으로 미끄러졌다. 하지만 나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교과서만 응시했다.
보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척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여자가 움직였다. 천천히 허리를 숙이더니 내 책상 아래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나는 피할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내 시야에 그 여자의 얼굴이 거꾸로 들어왔다. 강제로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진 듯한 미소. 이가 드러났다. 까맣게 썩은 이들이 불규칙하게 박혀 있었다. 눈은 초점이 없었다. 아니, 동공 자체가 없었다. 하얀 공막만 덩그러니 있었다. 거봐. 쇳소각을 긁는 듯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아까 눈 마주친 거 맞잖아? 크크크크 마이너스. 여자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아니,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선생님은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 8번 학생은 칠판의 문제를 풀고 있었다. 이 순간은 오직 나와 그 여자만의 시간이었다. 크크크크크크크크 마이너스.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귀가 찢어질 것 같았다. 여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저 그 하얀 눈알과 찢어진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여자가 말했다. 넌 내가 보여. 그 순간 시야가 하얘졌다. 의식이 끊겼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복권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깨어났구나. 괜찮아? 수업 시간에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서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깜짝 놀랐잖니?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5교시 12월 4일. 그 여자. 선생님, 지금 몇 교시예요? 6교시 끝났어? 곧 종례 시간이야? 1시간이 넘게 흘렀다는 말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려봤다. 떨리고 있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저기, 5교시 때 교실에 누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누가?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5교시만 되면 이상한 걸 보게 됐다. 복도를 걷는 누더기 여자, 창문 밖을 떠다니는 검은 그림자, 교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아이,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나를 보면 웃었다. 거봐, 아까 눈 마주친 거 맞잖아?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새벽 2시, 대학로의 술기운은 여전히 내 몸속을 떠돌고 있었다. 친구들은 각자 고시원과 기숙사로 흩어졌고 나만 덩그러니 학생회관 앞에 남았다. 첫 차까지 2시간, 집까지 가기엔 애매한 시간이었다. 동아리방에서 좀 자다 가자. 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학생회관 정문을 밀었다. 경비실엔 아무도 없었다. 여름방학이라 그런지 건물 전체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우리 음악 동아리 방은 꼭대기층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다. 방음이 안 돼서 민원을 피하려고 학교 측에서 일부러 그곳에 배정한 것이다.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비상구 표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다. 복도 끝 가장 어두운 곳에 우리 동아리방 문이 있었다. 열쇠로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가죽 냄새. 불을 켜니 낡은 소파와 여러 악기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구석에 놓인 드럼 세트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무도 치지 않은 지 오래된 모양이었다. 나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술에 취했으니 금방 잠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니 환기구가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나는 일어나 기타를 집어들었다. 딩딩딩. 아무렇게나 줄을 튕겼다. 소리는 방음이 안 된 방을 울리며 복도로 새어나갔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너 또 밖에서 자냐? 동네 친구였다. 새벽인데도 아직 안 자는 모양이었다. 응, 동아리방에서 잠깐 눈 붙이려고. 여자애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놓았다. 다시 소파에 누워 기타를 치며 친구와 수다를 떨었다. 그러게. 근데 여기 시원하고 좋아? 여름이라 밖보다 훨씬. 깍.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방 안을 찢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야, 왜 그래? 괜찮아? 응? 뭐가?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아까의 비명 따윈 없었다는 듯이. 야, 방금 비명 질렀잖아? 무슨 소리야? 나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 장난치지 마. 나는 멈칫했다. 생각해보니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새벽에 저렇게 크게 비명을 지를 리 없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스피커가 고장 났나? 나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기타 줄을 만지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꺄아 기역기역. 또다시 비명이 들렸다. 이번엔 더 길고 더 처절했다. 공포에 질린 누군가의 비명.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친구의 장난이 아니라면 내가 미쳤거나 아니면 이 방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거나. 너 방금 비명 소리 못 들었어? 분명히 또 났는데. 비명 소리는커녕 아까부터 너 드럼인지 뭔지 치는 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도 잘 안 들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드럼. 나는 기타를 치고 있었다. 드럼은 저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친구는 드럼 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드럼 세트를 바라봤다. 먼지 쌓인 드럼은 그대로였다. 아무도 치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의 핸드폰 너머로는 분명히 드럼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누가 치고 있는 걸까? 내가 듣지 못하는 드럼 소리를?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동아리방 문을 박차고 나왔다. 불 꺼진 긴 복도가 나를 삼킬 듯 펼쳐져 있었다. 비상구 표시등은 더 어둡게 느껴졌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했다. 띵 마이너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그때 복도 끝 동아리방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게 보였다. 아무도 없는데 저절로. 닫혀, 제발 빨리 닫혀. 나는 속으로 외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7층, 6층, 5층. 핸드폰 스피커에서 친구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 친구랑 있었냐? 응? 무슨 소리야? 4층, 3층. 친구 왜 그렇게 비명 질러? 무슨 일 있냐?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다. 그렇다면 친구가 들은 그 비명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리고 아무도 치지 않는 드럼 소리는? 2층,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정신없이 학생회관 밖으로 뛰어나갔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뒤돌아보니 7층 우리 동아리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분명 내가 불을 끄고 나왔는데. 그리고 창문 안쪽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다시는 밤에 그 동아리 방에 가지 않았다. 아니, 갈 수 없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날 밤이 재생된다. 7층 복도, 어두운 동아리 방, 그리고 아무도 치지 않는 드럼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내가 놓친 한 가지. 7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 마치 무언가가 나를 놓아주기 싫어서 일부러 천천히 내려보낸 것처럼.